와, 이게 될까요? 참다 못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오늘 찌라시 내용, 마포, 성동, 강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말해둘 건 아직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것. 내용대로 마포, 성동, 강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에 4곳입니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여기에 이 찌라시 내용은 마포, 성동, 강동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바로 행동 지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지난 부동산 역사에서 볼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풍선 효과. 특히 대략 5, 6년 전 부동산 대폭 등장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부동산 규제만 수십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을 잡지 못했죠. 그냥 깔짝깔짝 조금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오히려 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는데요. 당시 투기꾼들 그리고 투자자들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이게 오히려 집값을 전국적으로 들쑤시는 계기가 됐죠. 자, 이렇듯 규제 지역 지정은 항상 그 명과 암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자, 이번 얘기 나오는 곳은 마포, 성동, 강동입니다. 이곳이 투가로 지정되면 거래가 일단 어려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풍선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옆 동네 또 비싼 동네를 찾으면 되는데요. 아직 대출, 세금 규제로 묶이지 않은 곳. 자, 이번 찌라시 내용에 마포, 성동, 강동 그 바로 옆을 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 지도는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최근 신축 입주장도 몰려 있고요. 항상 강남 접근성이 좋아서 집값이 비싼 곳들이 많죠. 또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수도권도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은 어디까지나 찌라시일 뿐이니까요. 모든 건 정부 발표가 나야 확정된다는 점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부동산 역사에 비춰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죠. 그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린 왜 집 사기 더 힘들어질까요? 자, 예전 정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와 수치가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대략 어떤 느낌이다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첫 번째는 대출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 세금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22년 자료에 따르면 LTV 9억 이하에선 40%, 9억 초과 10억,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이 금지되고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 보유세대 신규 구입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요. 세금도 한번 볼까요?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장특공 배제,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청약에도 많은 제한들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린 자료는 22년 자료라 지금과는 달라진 게 있을 수 있다는 점, 대략 어떤 느낌이다 라는 것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대출이 적어지고요. 또 하나, 대출을 받으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소유하던 집이 있다면 종전주택 처분 요건 등이 붙을 수 있고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보유뿐만이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또 실탄 싸움인데요. 돈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공급 우위, 매도 우위에서 즉 집을 팔려는 매도인들의 콧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매수 대기인들은 이제 잠깐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요. 이론적으로 갭 투자가 아예 막히는 건 아닙니다. 매수 즉시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집이 있는 유주택자의 갭 투자, 즉 집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에 집을 사서 전세를 준다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기존 전세를 살던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산다면 원래 받았던 전세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예 현금 부자거나 또는 내가 살 집 매수해서 들어가서 살겠다는 분들, 다만
대출 비율이 줄어드는 게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죠. 이런 분들은 정말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마포, 강동, 성동에 집 매수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을 안 치른 분들, 특히 이 중에 대출을 신청하실 분들, 자 여기도 약간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대출 이미 신청한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 안 한 분들이라면 은행권 정책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대출 기표가 떨어진 날로 할지, 대출 신청일로 할지,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계약일로 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을까요? 아예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왜? 최근 집값 상승이 과열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죠.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가 바로 그 신호탄이 됐습니다. 자, 토허제 풀린 강남 3구 집값 고공행진 20억짜리 집들이 30억으로 올라가고요. 20억 아래에 있던 집들은 또 그 천장을 깨는 거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가 고조된다고도 표현을 했죠. 뿐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로도 입증이 됐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 확산, 서울의 마용성 외에도 경기 과천, 이른바 준강남까지 거래가 많아지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들도 연이어 보였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24년 9월 12억 6천에서 그 뒤에 약간 떨어졌다가 25년 1월 13억, 그리고 25년 2월엔 14억을 넘겼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은 14억을 넘겼다. 선행 지표도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주택 매매 심리 꿈틀, 강남, 서초, 송파,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금관구로 불리는 금천, 관악, 구로, 이런 곳들도 반등했다고 합니다. 이번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마포, 성동, 강동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겠다. 3월 19일 날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저런 부동산 고민이 있는 분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보십시오. 부동산 재테크를 위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고정 댓글 단톡방에서 뵐게요.